혹시 지금 누군가 아무 뜻 없이 건네는 아주 평범한 호의조차 마음 편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아? 직장 동료가 오랜만에 반갑다며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할 때, 어, 나한테 왜 이러지? 뭔가 아쉬운 소리 하려는 건가? 내일 힘든 일 떠넘기려고 밑밥 까는 건 아닐까? 하면서 속으로 온갖 계산기를 두드리고 방어막부터 쫙 치는 네 모습 말이야.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네 속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을 피해야 하는 팍팍한 전쟁터 같을 거야. 남들은 작은 일에도 웃고 별거 아닌 농담에도 즐거워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하며 훌훌 털어버리는데 너는 세상 모든 일이 벅차고 나한테만 유독 가혹한 것 같아서 억울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 하루를 마치고 혼자 누운 침대 위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불만일까? 왜 남의 말을 곱게 듣지 못하고 자꾸 꼬아들을까? 자책하면서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은 아무 생각도 어떤 방어도 하지 말고 내 이야기에만 집중해봐. 이건 널 혼내거나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상처받지 않으려 발버둥쳐온 너무나도 애틋한 너를 위한 이야기니까. 많이 힘들었지. 누가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조차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를 세워 튕겨내야만 안심이 됐던 그 불안한 마음. 내가 다 알아. 넌 결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꼬여서 남들보다 못나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저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너무 컸던 것뿐이잖아. 과거에 누군가를 온전히 믿었다가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서늘한 기억, 혹은 아주 어릴 적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따뜻한 격려 대신 네가 그렇지 뭐, 똑바로 안 해? 라며 차가운 비난만 들어야 했던 그 억압된 기억들. 그 환경 속에서 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꾹꾹 눌러 담으며 혼자 얼어붙어 있었을 거야. 네가 예민하고 성격이 나빠서 매사에 들만인 게 아니야. 너무 많은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방어하느라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걸러듣는 마음속 여과장치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뿐이야. 남들에게 날선말을 내뱉고 쿨한 척 돌아섰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네 자신을 깎아내리며 파했는지 나는 알아. 그건 네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야. 그저 지독하게 외롭고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계속 두면 마음이 병들어. 지금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진심을 곡해해서 튕겨내기만 하면 결국 네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싶어 다가오는 사람들마저 네 뾰족한 가시에 찔려 하나둘씩 떠나가게 만들 수는 없잖아. 네가 불행한 이유는 네 팔자가 사나워서도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야. 사실 네가 사람들의 말을 꼬아듣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네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이고 은밀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도 몰랐던 그 진짜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줄게.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면 마음은 살아남기 위해 세 가지 왜곡된 안경을 쓰게 돼.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그에 져서 학습된 낙관주의에서 정리한 개념이야. 첫 번째는 지속성이야. 지금 일어난 나쁜 일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어버리는 거지. 두 번째는 확장성이야. 축구 경기에서 한 번 졌을 뿐인데 집에 가기 싫다. 내 인생 다 망했어. 라며 전혀 상관없는 삶의 다른 영역까지 불행의 그림자로 덮어버려.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데 바로 개인화야. 모든 고통스러운 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지.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이렇게 모든 화살을 자기 가슴에 꽂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따뜻한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 여기에 더해서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의 선택이론에 따르면 우리 마음속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어. 생존, 힘, 자유, 사랑과 소속, 그리고 재미. 이 욕구들이 골고루 채워져야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고 편안함을 느끼거든. 그런데 매사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확히 어떤 욕구가 비어있는지조차 몰라.
월급이 꼬박 나오니까 생존은 됐는데 왜 매일이 지옥 같고 우울한지 모르는 거지. 사실은 누군가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힘의 욕구나 내 맘대로 하루를 통제하고 싶은 자유의 욕구,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텅텅 비어 있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저 막연하게 세상이 나빠, 내 팔자가 문제야 라며 엉뚱한 곳에 불만을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못나고 이기적이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 삶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어서 텅 빈 욕구를 부여잡고 마음의 문에 두꺼운 자물쇠를 채워버린 것뿐이야.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 주는 악당과 당하기나 하는 피해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떤 조직의 팀원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차가운 팀장이 있었어. 다들 그 팀장을 욕했지.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새 발령지에서 의욕적으로 일해보려 했지만 이미 뭉쳐있는 기존 팀원들에게 배척당하고 상처받은 후 감정을 끄고 일에만 몰두하는 무뚝뚝한 기계가 되어버린 거야. 네가 누군가의 말을 꼬아듣고 분노하는 건 네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제발 내 고통 좀 알아줘. 나 너무 외롭고 무서워. 라는 무의식의 처절하고 슬픈 구조 요청이었던 거야. 이 지독한 불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열쇠가 하나 있어. 바로 마음의 번역기를 설치하는 거야. 비폭력 대화를 창시한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그에 져서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설명해.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의 뿌리에는 결국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표현된다고. 도움을 구하는 부탁이거나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의 형태로. 아무리 날선 말도 번역기를 돌리면 나 좀 도와줘 라는 처절한 부탁이거나 서툴게 표현된 감사일 뿐이야.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명품백을 사드렸더니 돈 지랄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봐. 고장난 여과기로 들으면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해줘도 불만이야 가 되지. 하지만 번역기를 돌리면 딸아, 네 미래를 위해 돈을 아껴다오 라는 간절한 부탁이고 속으로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맙지만 표현할 줄 몰라 튀어나온 투박한 감사인 거야. 이 번역기만 제대로 작동시키면 그동안 너를 찌르던 세상의 꼬인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거야. 그럼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3가지만 기억해. 첫째, 누군가의 말이 뾰족한 가시처럼 너를 찌르고 들어올 때 욱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 그리고 속으로 번역기를 돌려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구나. 이 한 번의 번역이 네 하루 전체를 바꿔줄 거야. 둘째, 타인을 향한 불만의 마침표를 지우고 대신 호기심의 물음표를 찍어봐. 저 인간은 원래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아픔이 있길래 저럴까?로 딱 한 글자만 바꾸는 거야. 예전에 한 회사에 모두가 싫어하는 상사가 있었어. 다들 화를 내면 피하기 바빴지. 그런데 딱 한 직원만 달랐어. 상사가 폭발하면 위축되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 그 호기심 어린 질문 하나에 철옹성 같던 상사의 마음이 무너져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 너도 할 수 있어. 마침표 대신 물음표 하나가 관계를 기적처럼 바꿔놓거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 네 곁에 딱 한 사람, 너를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꽉 잡아줄 수 있는 안전한 기지를 만들어. 내가 비행기 안에서 극심한 공황이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땀범벅이 된 나를 보고는 평온한 얼굴로 내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 내 눈 한번 봐봐. 지금 내 손의 온도를 느껴봐. 우리 지금 여기 안전하게 같이 있어. 그 온도 하나에 내 심장 박동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지. 감정은 전염돼. 네가 힘들 때 같이 불안해하거나 너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을 곁에 둬. 그리고 네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려 노력해봐. 내 말 잘 들었지? 오늘 하루도 그 무거운 방아막을 쥐고 행여나 누가 나를 찌르지 않을까 바짝 긴장한 채로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넌 충분히 아주 눈물나게 잘 버텨왔고
잘 살아왔어. 네가 느꼈던 그 억울함, 삐딱했던 감정들, 사람들을 밀어내야 했던 그 불만들은 다 그럴 만한 아픈 사연과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자신을 찌르며 자책하는 일은 멈춰. 사람들의 호의를 꼬아들었던 네 모난 마음마저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다친 마음을 부여잡고 발버둥쳤던 아주 예쁘고 슬픈 흔적이니까. 너는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잠시 길을 잃고 마음의 안경에 김이 서렸을 뿐이야. 나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네가 조금씩 그 무거운 방패를 내려놓고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부신 날까지 내가 여기서 변함없이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줄게. 자, 이제 편안해진 네 마음의 차례야.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래서의 5가지 욕구 중에 지금 네가 가장 먼저 따뜻하게 채워주고 싶은 가장 텅 비어있던 욕구는 어떤 거였어? 생존? 힘? 자유? 사랑과 소속? 아니면 재미? 댓글로 너의 가장 솔직하고 여린 마음을 들려줘. 꼬아듣지 않고 하나하나 다정하게 읽고 있는 힘껏 꽉 안아줄게.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잘 자.